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방 구하는 방법 및 주의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먼저 앞서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호주는 주택이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듯이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가든이 있는 하우스 구조가 있고, 그의 중간격인 이제 타운하우스나 유닛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에서 호주로 오시게 되면 이제 가장 이제 생활에 익숙한 아파트먼트를 가장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에서 좀 벗어나시게 되면 보통 유닛이나 또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의 구조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오시게 되면 뭐 크게 뭐 이제 시티에서 생활권이 보통 다 시티에 사시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임대하시는 분들 그 아파트에 그 이제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에 살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차를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유닛이나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집 주인한테 집을 뭐 6개월 내지 1년간, 보통 1년으로 많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간 집을 임대를 합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막 예를 들어서 방이 3개짜리 내가 집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그 3개짜리 방을 다시 또 나누어서 방으로 쪼개서 다시 이렇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이제 쉐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죠, 쉐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집을 빌린 사람, 제가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제 저를 마스터라고 보통 이제 쉐어하시는 분들이 부르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쉐어한다, 보통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방이 2개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거주자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이 2개 같은 경우는 최대 4명, 그 다음에 방이 3개 같은 경우는 최대 6명까지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이제 인원을 넘어서서 거주하는 경우는 다 이제 불법에 해당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방이 2개짜리인데 4명이 사는데, 큰 방에서는 2명이 살고, 거실에, 작은 방에서 1명 살고, 거실에서 1명 살아요. 그러면 방 2개, 4개니까 잠을 어디서, 거실에서 주무시던 작은 방에서 주무시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합법입니다. 근데 뭐 방 3개짜리에 6명 이상 넘게 사시게 되면 호주 이제 법으로 정해있는 주택법에서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 규율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계약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2주치 데파짓, 이렇게 보증금이죠. 보증금. 이 사람이 뭐 해놓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2주치 보증금에 들어갔을 때 다시 2주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 4주치가 포함이 되는데, 이제 보통의 이제 제가 집을 빌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거래 계약서, 이제 그 임대 계약서를 사용하지만은, 제가 이제 임대를 해서 다시 방을 쉐어 놓는 거, 나눠서 쉐어 놓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또 있지만은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그런 것들, 거래간에 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자료를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뭐 문자로만 항상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꼭 증거 자료를 남기셔서 나중에 차후에 따로 계약서를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쓰시지 않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차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걸 소지를 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이 있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거가 잘못됐다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서로 간의 소통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하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임대를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에 이제 집을 빌리는 거잖아요. 제가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저희 가족만 살라고 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쉐어를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족끼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새로 이제 와서 방을 하나씩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호주에는 또 호주법이 있는데, 한국에서 막상 오시다 보면
이렇게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로 간의 의견 충돌 때문에 이제 법이 정해지긴 하겠지만 이제 한국적인 상식과 호주적인 상식이 이 상충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꼭 이제 그 쉐어하실 때는 따로 이제 계약서를 쓰시면 좋지만 쓰시지를 못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증거자를 남겨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증거자를 남겨서 하시라는 경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을 쉐어를 찾는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보통 한인들, 내가 한인 쉐어, 한국말을 하실 줄 아는 분들하고 쉐어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게 되면 이제 그 임대를 빌린 이제 마스터를 통해서 보통 이제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이제 시드니, 브리스번, 이제 멜번 같은 경우, 멜번이나 모든 거의 도시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호주의 뭐 시드니 같은 경우 호주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 멜번 같은 경우는 뭐 호주 스카이, 그다음에 호주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브리스번 같은 경우는 선 브리스번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동영상 하단에 그 설명란에 제가 다 저기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인 나는 영어가 너무 좀 힘들고 나는 그래도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평을 갖고 음식 먹는 것도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한인 쉐어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이제 한인 쉐어 쪽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호주인 쉐어가 있어요. 이제 호주인 쉐어 같은 경우는 planmates.com.au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거기도 말고 이제 껌출이라는 데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제 그 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국적이 동일한 국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전혀 신뢰가 안 됐지만 저 사람들은 또 신뢰라고 느끼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 대신에 이제 영어는 좀 많이 늘겠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데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택폭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학교나 모든 학생 비자 소유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스쿨 어코모데이션이 각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브리스번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쿨 어코모데이션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각자 방이 따로 있고, 뭐 미팅룸도 따로 있고, 뭐 미디어실도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주방도 쉐어하는 경우도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장점이 약간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실내나 청소나 이런 건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해요. 쾌적한데 이제 가격이 약간 비싸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방이 좀 작습니다. 방이 좀 작은데 대신에 로케이션이 굉장히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로케이션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활동성이 좀 좋죠. 많이 이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인 쉐어, 호주인 쉐어, 그 다음에 스쿨 어코모데이션 쉐어 이 세 종류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에서 호주에 도착하면 방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지금 2023년 4월 기준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 19 이후에 지금 개방을 하면서 지금 현재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또한 호주 내 인구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방 쉐어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집값이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 오른 거에 비해 집값도 올랐는데 또 이게 그 모기지 대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렌트 비용, 이렇게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그 빌리는 비용을 결국은 그 방을 나눠 쓰는 그 쉐어생들에게 이게 전가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빌린 사람도 뭔가 좀 단 1달러라도 남아야지 그 임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방을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내가 브리스번 시티에 내가 머무르고 싶다. 거기서 이제 생활 터전을 1차적으로 잡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썬브리스번닷컴 같은 데서 우선 한인 쉐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이제 그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제 그 백패커스나 또는 호텔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패커스 같은 경우는 한 60불 정도 아마 할 거예요. 40불에서 60불. 그 다음에 개인 호텔 방 하나 이제 비즈니스 호텔 하셔도 최소한 한 150불, 한 12만 원, 13만 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방이 빨리 구해지면 괜찮은데 빨리 안 구해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 분을 감안해서
미리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인 쉐어를 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언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내가 그 사진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결정하고 데파짓을 먼저 보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을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요즘에 방이 구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도 이제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호주 사람도 사기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을 해서 그 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대신해서 인스펙션 하시고 그 다음에 대파지 보내시고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오시게 되면 이제 미리 보지 못하고 사진을 통해서만 계약을 하셔야 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돼요.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이음은 안 그러면 이제 오셔서 이제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는데 요즘 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최소한 한 1, 2주 정도는 소요되신 것 같아요. 예전엔 보통 하루 이틀만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호주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